네, 반갑습니다. 28분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신 분만으로 문 닫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칼 같은 강의. 저희가 90분 강의 맞죠? 90분 뒤에 알람 울리세요. 90분 뒤에 정확하게 끝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 될 먼 길은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업,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아카데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해 주셔서 학교에서 신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벨업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가는 것, 그거 자체가 삶의 의미겠죠.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래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좋은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좋은 전문가, 강사는데도 좋은 부모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플러스 1점은 획득하셨다는 거. 저희 강의의 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BTI로 발견하는 아이의 학습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존중과 이해, 잠재력 개발, 인정. 자, MBTI 갖고 그냥 성격 궁금해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이 핸드폰 같은 걸로 검사하신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어서 여러분하고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MBTI를 좀 더 정확하게 아셔서 본인을 이해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보이고 아이가 보여야지 아까 우리 2학년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어머니들 다 모든 희망이 아이를 조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MBTI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지만 25년 경력의 독서 논술 전문지도 강사입니다. 독서 테라피, 독서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고3 논술까지 25년 동안 했고요. 건대 교육학 석사이고 지금 현재는 박사과정 진행 중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교육심리, 뇌인지 영재, 그 다음에 뇌인지 심리학입니다. 유튜버하고 인플루언서도 하고 있는데요. 학습, 코칭, 뇌인지 과학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버이고 인플루언서면서 피트니스 선수예요. 예, 그래서 대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대회 때의 몸이니까 지금 이제 일상의 몸. 그래서 저는 삶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 덕, 체.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한다고 행복한 아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몸으로만 막 활동한다고 행복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지와 덕과 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성격, 우리 아이의 기질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차례를 잠깐 보시면요. 가짜와 진짜의 만남에서 MBTI Q로 찾아가는 트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MBTI Q가 뭔가 잠깐 아셔야 되고요. MBTI 유형과 학습 유형 많이 할 거고요.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주기능. 그래서 MBTI는 알겠는데 주기능이 뭔지 아시는 분? 난 MBTI 좀 안다. 그래서 난 주기능이 뭔지 좀 안다. 다행입니다. 이러면 제가 편하게 썰을 풀어도 아무도 근거 없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마음이 확 편해집니다. 손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MBTI 한번 가볼까요? 자, MBTI는 일단 구스타프 칼 융이 만든 거죠? 아닙니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론의 기초를 세우신 분입니다. 유럽의 우리 심리학자 하면 프로이드, 그죠? 아들러, 칼 융, 이게 3대 심리학자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언어를 통한 연상이 정말 사람들에게 일단 심리적인 근원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걸 밝혀냅니다. 프로이드보다 한 단계 좀 더 저는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다졌고 유형론, 타이폴로지, 이게 바로 MBTI 시작입니다. 물론 이분이 MBTI를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론의 기초가 유형, 사람은 뭐가 있다? 유형이 있더라. 예, 그 기초를 만드셨고 이분이 콤플렉스 아시죠? 오디세우스 콤플렉스.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결정적인 끌개, 예, 그걸 컴플렉스라고 용어하신 분이 칼 융입니다. 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캐서린 쿡 브릭스, 엄마와 딸입니다. 이 두 분이 만들어서 이름이 뭐입니까? MBTI예요. 그래서 메이얼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자, 이거는 190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지금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MBTI가 이건 좀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냐, 이건 너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100년의 역사가 있고 분명히 이론적 기초가 있는 성격 분석입니다. 단
MBTI가 비난받는 건 돈을 내지 않고 검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병원에 가시거나 상담실에 가서 뭐 풀배터리 검사를 받으시거나 MMPI 검사를 받으시면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을 분명히 들으셔야 되는데 해설지를 받으셔도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전문가의 해설을 받아야 돼서 왠지 어떤 느낌이 확 듭니까? 이거는 뭔가 확실해 있어. 물론 MMPI라든지 정신과나 상담소에서 받으시는 성격 테스트는 임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 돼, 입원을 해야 돼, 약물을 써야 돼 하는 기준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MBTI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100년이 된 거고요. 1923년 융의 심리 유형론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돼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 검사한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잘 찍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 거야. 막 이런 불타오르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보통 본인의 진짜 심리보다는 약간 좀 과장된 심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MBTI도 바보는 아니죠. 이 질문을 잘 보시면 MBTI 정식으로 검사 받아 보시면 1번에서 내가 A를 찍었다면 10번에서 A가 나와야 되는 영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1번은 A인데 10번에서 B번이다. 그럼 둘 다 합계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본인 의지로 바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흉내를 낸 거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식과 판단이라는 심리 유형론의 인식과 판단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만든 게 MBTI예요. 자, 그래서 MBTI 100년을 쭉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MBTI 폼 A, B, C, D, E가 초기의 MBTI고요. 62년도부터 F, 77년도부터 G, 현재는 미국에서 MBTI M, Q, J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게 MBTI M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Q를 씁니다. 그리고 J는 청소년용. 자, 저희 한국에서는 1988년과 90년도에 심혜숙 박사님과 김정택 박사님이 갖고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도 폼 M하고 Q, CATI는 청소년용인데요. 국내 출판권이 TNBC와 어세스타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하는 여러 가지 MBTI 검사는 실제 MBTI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착각하게 만드시고요. MBTI M하고 Q의 차이점은 뭐냐면 MBTI M이 여러분이 보통 아시는 16가지 심리 유형이고요. Q는 그 16가지 안에 다면 척도가 들어갑니다. 각각 5개씩 20개의 다면 척도가 들어가서 같은 아이여도 아주 짙은 아이, 적당히 중간인 아이, 아주 낮은 아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MBTI Q입니다. 예, 물론 MBTI Q는 돈을 내셔야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어세스 때 검색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 존중받아야 할 고유 특성, 이제 그러면 MBTI 알아가겠습니다. 자, 본인의 MBTI 아시는 분 계시죠? 여러 방면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셨거나 해보셨죠? 그럼 이제 오늘 정말로 우리 MBTI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MBTI 제가 얘기했지만 MBTI가 정확하게 뭐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나를 알아야지 내 아이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80%는 아이밖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조종하고 싶으십니까? 본인부터 조종하십시오.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아이를 이거는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MBTI에서 보면 가유형, 참유형, 부모 유형, 직업 유형 4가지 MBTI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할 때마다 MBTI가 다를까요? 그건 여러분이 할 때마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찍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는 참유형이죠. 트루 타입. 참유형은 여러분이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가락 딱 깍지 끼었을 때 그죠? 오른손 엄지가 위에 올라갑니까? 왼손 엄지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해보시는 분들 S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잡으면 불편해요. 그죠? 그리고 벌써 오른손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좌뇌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위로 올라간다? 우뇌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팔짱 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도 해보시고 계시나. 그리고 아빠 다리 앉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연필 잡을 때 아이들이 벌써 딱 연필 잡는 손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연필 잡는 손의 위치를 바꾸는 건 대한민국 엄마라는 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과거에는 왼손잡이 연필 잡는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참 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참 유형은 기질과 성격을 말씀드리면 기질은 지문 같은 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든지 모험심이라든지 개방성 같은 게 기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같은 성격으로 갑니다. 하지만 성격은 직업, 상황, 강력한 주변 인물 등등에 의해서 충분히 뭐가 됩니까? 바뀝니다. 자, 그럼 바뀌는 것과 선호 경향과의 차이는 뭘까요? 바뀌어서 바뀐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합니다. 선호 경향이라는 건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신 분. 자, 양심껏 손 들어보십시다. 나 다이어트 도전해봤다. 내 인생에서. 늘 성공했다. 다이어트에. 네, 다이어트에 성공 못하는 게 선호 경향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아요. 뭐 할까요? 다이어트 하려면 뭐 먹어야 되는지 다 압니다. 몰라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언제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몇 시부터 못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뭘 먹어야지 다이어트 되는 거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실 거예요. 네, 근데도 왜 하기 힘들까요? 내 몸이 걔를 원하지 않아요. 닭가슴살 내 몸이 원하지 않아요. 계란 흰자 내 코가 냄새도 맡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다가도 빵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눈이 탁 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선호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 뜯어 먹을 수 있고, 예, 억지로 8시 이후에 금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성격이 안 좋아지죠. 네, 성격이 정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보호와 인성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다 포기하신 아주 인격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호 경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유형을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가해 유형과 부모 유형, 직업 유형은 뭘까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MBTI 검사해보면 직업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직업이라서. 그 직업으로 어떤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 유형에 맞는 MBTI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죠? 네. 그럼 가해 유형은 뭘까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이 있어요. 나의 진짜 모습은 A인데 이 세상은 B를 더 원해요. 그럼 나는 A를 죽이고 뭐합니까? B에 맞춰갑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유형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한테 해당되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MBTI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내가 학습시키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아이한테 강요해서 아이가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MBTI가 바로 부모 유형이에요. 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부모 유형은? 만 12세. 만 12세에 우리 아이 뇌가 완성됩니다. 뇌가 완성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그 뇌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세 전에 뇌를 확장시키고 능력을 키워놓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BTI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영재교육과 뇌인지 심리학, 뇌인지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MBTI는 부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부모님들 강의 타이틀에 뇌인지로 알아보는 우리 아이의 IQ 능력 막 이런 거 막 쓰시면 다 골치 아파갖고 나 이거 안 들을래 라고 하시는데 MBTI 이러면 어머니들이 확 넘어오십니다. MBTI 재밌겠는데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뇌인지과학을 하고 영재교육을 하는 제가 왜 MBTI를 하느냐, MBTI와 뇌과학은 연결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참 유형을 아셔야지 우리 아이가 12세 전에 뇌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BTI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MBTI 유형이 4가지 선호지표, 이거 너무나 많이 보셨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 아시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하세요? 마음과 행동으로, 액션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확실하다, 당연하다, 빠르다, 편하다, 자연스럽다, 쉽다. 이게 바로 선호 경향입니다. 자, 에너지 방향 한번 볼까요? 외부, 표현, 외향정, 내부, 보유, 내향정. 자, 정보 수집, 인식이죠. 자, 앞에 차가 오고 있어요. 앞에 차가 있어요. 좁은 골목에서. 이때 S, 현실, 실용, 경험. N은 이상, 이론, 상상을 합니다. 자, 의사결정. 자, 차가 왔어. 내가 한쪽으로 비켜 쓸 것이냐? 아니면 차를 세울 것이냐?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죠. 자, T는 원리, 원칙에 따라 생각합니다. F는 인간관계, 정서.
어머, 아는 엄마인가? 이러고 있어. 아는 엄마인가? 그지? 예. F. 자,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합니까? 이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이에요. 계획과 절차, 자율과 유동.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리에 모든 소품은 내려놓으시고 스탠드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탠드업 하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MBTI를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MBTI M으로 검사하면요, ISTJ가 나옵니다. 그런데 MBTI Q, 다면 척도로 검사하면 INTJ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검사한 겁니다. MBTI M으로 검사했을 때. 근데 Q로 검사하면 INTJ. 저는 INTJ예요. 저는 제가 INTJ인 걸 알아요. 그런데 왜 S가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거라서 번역하는 과정에 제가 25년차 독서 논술 전문지도 강사잖아요. 이 말은 언어에 있어서 깐깐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글자에 쓰인 거, 맥락, 상황 너무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INTJ인 게 앉아갖고 그거 체크하면서 이건 이 맥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성실성이라는 것 말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면 S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I는 확실히 I죠. 다면 척도 검사해보면 여기 전부 다 I가 나오죠. 이쪽이 E고 이쪽이 I예요. 자, S를 보십시오. 이 5가지 중에,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 요 3가지는 다 어디로 가 있어요? N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가 어디 가 있습니까? S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S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문항들을 잘 보시면 창의적이다, 현실적이다, 실용적이다, 개념적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직업상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주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분야가 우리나라 말로 체크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체크를 해서 검사한 결과가 진짜 내 MBTI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TJ는 여기가 T, 여기가 J입니다. T, J 완전히 100%죠. 속일 수가 없는 TJ형이에요. 그래서 I하고 TJ는 정확하고 S만 여기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들도 내가 약간 긴가민가한데 했을 때 여기 다면 척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면 척도보다 더 정확한 건 본인이 선호하는 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들 본인 걸 이제 파악했으면 가장 어려운 작업을 해야 돼요. 심리 기능의 위계와 역동에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모르면 MBTI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지금 이 MBTI는 16가지 유형이잖아요. 70억 지구인이 16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TI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자, 보십시오. 주기능과 부기능이 있습니다. 심리 선호 경향인데 E냐 I냐 J냐 P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입니다. 그래서 제3기능, 열등기능까지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찾아내는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같이 모여 계시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INTJ하고 INTP하고 뭐만 다르죠? J하고 P만 다릅니다. 즉 판단하느냐, 인식하느냐만 다릅니다. 자, 판단하는 경우 J가 뛰어나죠.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면 감각보다 뭘 많이 씁니까? 즉 인식보다 판단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T를 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T가 뭐가 돼요? E가 붙습니다. E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I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내향. 그러면 T가 E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N은 뭐가 돼요? I가 되죠. 예. 그런데 제 대표 성향이 뭐죠? I죠. 그러니까 NI가 제일 먼저 옵니다. 얘가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E는 부기능, F는 제3기능, SE가 열등기능이 됩니다. 열등기능, 즉 뭐예요? 예쁜 꽃을 봐도 꽃이구나 해서 끝납니다. 저는. 오감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P인 사람은 이 사람은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죠. 주변을 계속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T보다 뭘 많이 쓰는 사람이요? N, 인식을 더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N이 뭐가 붙어요? E가 붙어요. 그러니까 J냐 P냐에 따라서 주기능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뒤바뀝니다. 그래서 N이 E가 되고 그럼 T는 자연스럽게 E 대신에 I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I이기 때문에 TI가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TI, N이 그 다음에 N의 짝 F, T의 짝 S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소리이고
내가 MBTI를 이러려고 여기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뇌인지과학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 주기능을 모르시면, 본인의 주기능을 아셔야지 내가 학습할 때 우리 아이를 대할 때 뭘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 이론을 먼저 좀 아시고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ENTJ하고 ENTP, 그래서 똑같이 JP, 똑같은데 앞에 뭐만 다릅니까? I가 아니라 E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E면은 INTJ, 얘는 ENTJ 똑같은 거잖아요. 얘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TE가 앞에 와버립니다. T가 앞에 오고 NI가 오히려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가요. 그럼 NI가 두 번째로 가면 S가 제3기능이 되고 아예 제4기능이 바뀝니다. 열등 기능이 바뀝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INTP하고 ENTP는 요것만 다르죠. 그래서 N이 E가 되고 T가 I가 되는 건 똑같은데 E가 앞에 있기 때문에 NE가 먼저 와버립니다. 그래서 NETIF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껐덕이신 몇 분을 제외하고 제가 다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유형이 몇 가지 있으시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서부터 ES, TJ, 잘 보시죠. J잖아요. 그럼 J는 뭘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인식보다 판단. 그럼 T가 뭐가 됩니까? E가 됩니다. 그러면 T의 짝이었던 S는 뭐가 돼요? 당연히 I를 갖게 되죠. 그럼 TE, SI. 그리고 S의 짝이 뭐죠? S의 짝이 N이죠? T의 짝이 F죠. F, 왜? 자, 그래서 T, S, I, N, F, I가 됩니다. 자, T, E, S, I, N, F, I. 자, 그 다음, 그 뒤에 분. ISTP. 자, P면은 뭘 많이 하죠? 인식을 더 많이 하죠. 그럼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E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짝인 T는 I를 갖게 되죠. 그런데 대표가 I죠. 그럼 TI가 제일 먼저 옵니다. TI, SE. 그럼 S의 짝이 뭐죠? N이죠. T의 짝은 F. FE가 됩니다. 그래서 TI, SE, N, F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홀로 앉아 계신, 예. 뭐죠? ESFP. 자, P면은 인식을 더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럼 S가 E가 됩니다. 그 다음에 F는 I가 되고, F의 짝이 T죠. 그러면 FI 다음에 T, 그 다음에 S의 짝인 N이 제일 뒤로 갑니다. NI가 돼요. SE, FI, TNI. 됐습니까? 아, 예. SE, S하고 소문자 작은 E, 그 다음에 FI 소문자, 그 다음에 TNI. 예, 제가 이거 강의 갈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연습시키려고 직접 해보라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습 시간 안 드리고, 예, 이렇게 스피드 있게 진행합니다. 예. ENFP. 역시 P니까 판단보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N에 뭐가 붙습니까? E가 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F는 I가 붙고, 그럼 F의 짝이 뭐죠? F의 짝이 T죠. 그럼 T가 제3기능이 되고, N의 짝인 S가, 예, SI가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NE, FI, T, SE. 되셨습니까? 자, 거기 세 분. ISTJ. J면은 인식보다는 판단을 더 많이 해요. 그럼 T가 E가 붙습니다. 그럼 T, E. 그럼 S는 자연스럽게 I가 붙겠죠. 그런데 어머니팀은 ISTP이기 때문에 SI가 주기능이 됩니다. SI가 제일 먼저 오고 TE가 두 번째로 와요. 그럼 TE의 짝이 F죠. 그럼 F, 그러면 S의 짝이 N이죠. N이 제일 끝으로 갑니다. NE. 그래서 SI, TE, F, NE. 그래서 어머니의 주기능은 SI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SI, TE, F, NE. NE에서 E는 소문자입니다. 아직 뭐가 해결이 안 됐나요? 자, 여기 우리 팔 끼우신 어머니. ISFJ. 자, J면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F가 E가 돼요.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S는 자연스럽게 I가 되는데, 어머니가 IS이기 때문에 SI가 제일 첫 번째로 옵니다. SI가 1번, 그 다음에 FE가 2번,
그 다음 F의 짝이 뭐죠? F의 짝이 T잖아요. 그죠? 그러면 T가 제3기능, S의 짝인 N이 제4기능, N2가 됩니다. SI, FE, TNE. TNE. SI 할 때 S는 대문자, I는 소문자. 그죠? FE. 자, 마지막 어머니는 ISFP. 자, P면은 판단보단 인식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주변 상황 같은 거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S가 E가 되고 F가 I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I이기 때문에 FI가 주기능, FI, SE가 부기능. 자, S의 짝인 N이 제3기능, N. 그리고 마지막이 뭐가 됩니까? T가 제 열등기능이 돼요. TE. 그러니까 F가 주기능이신 분들은 일단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싸우팅도 좀 하고 일단은 내일 백화점 가서 예상 못했던 거 딱 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들고 가서 다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열등 기능인 T가 늦게 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미쳤지. 예.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만약에 예를 들면 T2가 주기능이신 분은 일단은 샀잖아요. 나중에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도 안 바꿉니다. 왜? 예, 신념을 갖고 꿋꿋이 할부금을 갚아 나갑니다. 예, 자, 그러면 주기능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기능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12살에 내가 완성된다 그랬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주기능이 6세부터 12세 아이들은 이 주기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주기능으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효능감, 그리고 7세부터 우리가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돼요. 잘 아셔야 돼요.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존감 같은 거 없습니다. 걔네는 가자 던져주면 받아 먹습니다. 예. 근데 7세부터 자아 존중감, 자기 평가, 자기에 대한 호불호, 태도가 생겨요. 난 뭐 못하잖아. 내가 최고잖아. 이거 나리시시즘, 자존감 이런 게 7세부터 생기는데 이 7세부터 생겼던 자존감이 사춘기 때 바닥을 칩니다. 그죠? 사춘기 때 바닥을 치고 바닥을 쳤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자존감과의 자기 찾기? 그래서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자존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 아이가 나의 자존감을 올려줬다가도 하루아침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존감의 이 서클을 계속 타요. 근데 전반적인 서클은 7세부터 형성이 돼서 형성이 쭉 되다가 사춘기 때 바닥을 팡 쳤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자, 우리 자뻑이라고 하는 나르시시즘도 7세부터 형성이 돼요. 그래서 7세부터 형성이 돼서 얘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춘기 때 최고점을 찍습니다. 사춘기 때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쭉 가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와 나르시시즘이 높은 아이의 특징은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조금만 뭘 잘해도 우리 아이들이 최고야. 역시 네가 제일 잘해. 너는 넘사벽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성과, 결과물을 계속 칭찬을 하고 특히 IQ, 너 머리 똑똑하잖아. 엄마 아빠도 머리 좋아. 너도 머리 똑똑해. 머리 똑똑한 애들은 다 하는 거. 우리 아이가 머리가 똑똑해.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결과물에 대한 칭찬을 계속 받은 아이는 나르시시즘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자존감이 좋은 아이들의 부모의 양육 태도는 따뜻합니다. 제가 아까 NF 얘기했죠. NF 어머니들은 약간 제가 지금 NF 어머니가 지금 한 분 계시니까 이렇게 어떤 무시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NF 어머니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어떤 아이가 수학을 잘 봐왔으면 그게 몇 번 문제였어? 어떤 문제였어? 무슨 단원이었지? 분수 단원이었네? 니네 반에 몇 명 다 100점 맞았어? 이런 생각 안 합니다. NF는 그냥 머릿속에서 딱 돌아가는 생각이 그냥 기쁘다, 행복하다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100점 맞았어. 그럼 그냥 같이 진심으로 그냥 뭐예요? 아이고 엄마도 기쁘네. 아이고 기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상당히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고 공감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이 그럴 뿐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자, 그래서 자존감이 높게 성장이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따뜻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거나 결과물의 칭찬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력을 봐줍니다.
아이고 수학을 100점 맞았어. 아이고 100점 맞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노력 많이 했겠구나. 수업 시간에 집중 많이 했겠구나. 아유 진짜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연습해서 나오는 거고요. NF 어머니들은 연습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 이건 타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세에서 12세는 주기능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세, 5세, 6세에는 우뇌가 발달합니다. 우뇌는 숲을 보는 능력이고, 제가 우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어머니들이 아셔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자, 우뇌의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생각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생각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감정 표현도 뛰어나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저는 극좌뇌인 사람이지만 나도 무슨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뇌가 발달하던 4세, 5세, 6세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 읽어주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어른들은 보이지 못하는 거 아이들은 그림 동화에서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8세, 9세, 7, 8, 9세가 되면 좌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좌뇌가 발달하면 우뇌 때의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초기 사춘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좀 삐딱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왜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많이 하고, 자뇌가 발달하는 시기부터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말하기, 읽기, 쓰기도 좋아하겠지만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나하나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뇌가 발달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할 때는 우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좌뇌가 발달할 때는 좌뇌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쪽 뇌가 발달했을 때 이제 10세, 11, 12세에는 이게 연합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뇌량에 의해서 연합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좌우 스위치 전환이 빨빨 돼야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가성비가 좋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인지 처리가 확실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12살까지예요. 그래서 12살 때까지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뇌가 발달할 시기에 아이들은 듣는 독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듣고 감정 표현하는 거 좋아하고, 사실 이 언어와 관련된 건 다 좌뇌에 있어요. 좌측 측두엽의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이. 그런데 우뇌도 언어를 해요. 근데 우뇌의 언어는 좌뇌하고 달라요. 좌뇌는 음운,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예, 그리고 분절음, 뜻과 어휘에 분석을 한다면 우뇌는 감정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외국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바디랭귀지로 하는 게 우뇌입니다. 감정 표현할 수 있고, 서로 공포심 없애고, 헬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뇌예요. 그래서 12세까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중요한 게 주기능으로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뇌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주기능이 발달할 시기에 우리 아이의 주기능을 충분히 뭐 해주셔야 돼요? 살려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해서 S가 발달하거나 N이 발달한 아이, 그죠? 또는 T가 발달하거나 F가 발달한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주기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장난감을 줘도 주기능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S가 발달한 아이는 먼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S는 진짜 그렇게 보입니다. S는 현실, 여기가 중요하고 딱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 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엄마 저기 더 많잖아. 그러면 똑같이 나눴어. 그냥 먹어. 자, 주기능 발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럴 땐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까? 그래? 그렇게 보여? 하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렇구나. 조금 더 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럼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이렇게 좀 더 잘라달라고. 그럼 더 잘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엄마는 그러지 않은데, 자, 갖고 와서 한번 재볼까?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아이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죠. 네. 그 다음에 N이 발달한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알아요. 뭘 알아요? 아유, 잘했어.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엄마가 얘기하는 괜찮아, 잘했어가 전혀 말과 엄마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 애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애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잘 안 했으면 잘 안 했네. 그래서 엄마가 좀 마음이 걱정되고 속상하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 아이가 왜 엄마는 마음과 말이 다를까? 우리 엄마의 본심은 무엇일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고 애는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F가 발달한 친구 어떨까요? F가 발달한 친구는 감정 표현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도 자기 얘기보다는 친구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짝꿍이 어떻게 있고 친구 누가 어떻게 있고 그 친구가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라요. 감정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기쁨 나의 기쁨, 친구의 슬픔이 나의 슬픔. 그러니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슬퍼 보여서 그래서 너도 슬펐겠구나. 그 어머님이 딱 들을 때 얘가 지금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얘가 굉장히 공감을 했다라는 걸 들으시고 그래서 너가 슬펐구나. 나도 슬펐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고 느꼈구나. 그건 억울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T인 친구들은 어떨까요? T인 친구들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싫은데? 우리 선생님은 뭐뭐 해서 좀 안 좋아 라고 딱 비판적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이건 T가 어쩔 수 없어요. T는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왜? 예,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는 사회를 절대 좋은 건 좋은 게 아닌 찔러대는 스타일이 T입니다. 소크라테스가 T였을 확률이 높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거 예를 들면 T인 친구들은 엄마가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 엄마 약속 안 지켰잖아.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T인 친구들한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과하시고, 그죠? 계획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사주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싼 걸 너한테 사주고 나면 그 다음에 너한테 굉장히 짜증을 낼 것 같아. 이렇게 비싼 선물을 했는데 네가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이 T인 아이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맞는 말이네. 그래 내가 비싼 선물을 받고 조종을 당할 것이냐 비싼 선물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냐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T인 친구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고요. S인 친구들은 선택할 기회를 주시면 웁니다. 얘네는 엄마가 날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인 친구들은 선택할 기회를 주시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하자의 청유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느낍니다. 그죠? F인 친구는 선택하게 해주시면 돼.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너는 어떤 게 더 좋아? 예. 그럼 선택합니다. 자기 호불호를. 예.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주기능에 따라서 부모와의 대화, 아이의 반응. 즉, 이 12세까지 그 주기능을 뭐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주기능을 충분히 키워주면 장점이 뭐냐? 부기능이 같이 발달해요. 우리는 다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른손, 왼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 쓰실 때 보면 다 거의 대부분 무슨 손 쓰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오른손만 아프지? 왼손도 한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왼손도 쓰기는 하는데 부기능이 같이 발달해요. 그래서 20세까지 이 12세부터 이제 뇌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춘기죠. 예, 질풍노도의 이 사춘기를 주기능과 부기능을 통해서 뭐합니까? 자아를 찾아가고 자기 현실을 개척해가면서 20세까지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기능과 부기능 발달시킨 이 기능으로 35세까지 살아가면서 3차 기능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연애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요. 자신의 3차 기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왜 우리 도형 심리학 있잖아요. 네모 유형, 동그라미 유형, 물결무늬 유형, 삼각형 유형. 삼각형 유형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동그라미 유형. 네모 유형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물결무늬 유형.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매력을 느낍니다. 물론 그 매력이 치명적입니다. 결혼 후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죠. 그래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충분히 발달시키면 이 25세, 35세는 그 기능으로 직업을 찾고 살아가고 제3기능으로 상대방을 찾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3기능 올려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35세 이후부터요. 35세 이후부터 50세까지 열등 기능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능이죠. 그 열등 기능을 건전하게 개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님들 갑자기 퇴사하시고 할 일을 타시겠다고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갑자기 뭐합니까? 빈둥지 증후군? 예, 아시죠? 고3 어머니들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 갑자기 허탈해지시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제주도 한 달 살게 한다고 막 떠나가시고 예, 그게 바로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열등 기능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아버님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50세 이후의 아버님들 드라마 진짜 좋아하십니다.
K드라마의 광팬은 누군지 아십니까? 50대 이후의 남성분들입니다. 예, 찐입니다. 찐팬입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예, 그리고 재방송할 시간에 안 하면 화내십니다. 예, 이게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열등 기능이 이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열등 기능을 잘 발달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50세일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보시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삼각형 피라미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매슬로우는 삼각형 피라미드를 그린 적도 없고, 예, 그렇게 욕구 이론이 단계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 돛담배예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돛담배예요. 각자가 다 돛담배예요. 이 배에 안전의 욕구가 있고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이 뭐입니까? 안전, 소속감, 사랑.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 주거. 그래서 이 배가 튼튼하면 위에 뭐가 있어요? 도시 있죠. 도시 성장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천, 자아. 예. 그 다음에 성찰, 비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은 자아를 왜 실천한다? 나를 벗어나서 초월하기 위해서요. 초월. 트랜센더. 초월을 위해서인데 그 초월을 위해서는 자기 자아 성찰이 잘 돼야 되고 자아 성찰 나이가 50세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이 있고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웰빙하고 웰다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늙어가기.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MBTI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이 50세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균형을 맞추면서 잘 움직여줘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걸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느 한쪽이 너무 작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을 봐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느낌? 불안한 느낌? 네. 그래서 MBTI 성격과 뇌발달 그리고 삶이 상당히 많이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놓고 집에서 천천히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3세까지 예, 변형계가 발달하고 3세에서 6세 사이 해마가 성숙하면서 우방구가 발달합니다. 뇌량 발달, 고도의 정신활동이 가능하고요. 7세에서 15세 사이, 7세, 9세의 좌방구, 그 다음에 9세에서 10세 좌우내 12세가 통합 발달, 즉 뇌 발달이 여기서 완성이 돼요. 전체적인 뇌의 완성, 자기조절, 주도학습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15세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주도학습이 가능해요? 최소한 15세는 넘어야 돼요. 메타인지가 발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세에서 35세 사이에 뇌가 최고조를 맞이하죠. 여기 어머니들 다 35세 이하시죠? 다 젊으시죠? 35세 이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35세에 뇌 발달 전성기 이후부터 뇌는 노화합니다. 뇌 수명은 45에서 48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 인간의 수명은 48세에서 5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뇌는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뇌는 죽었는데 몸이 살아있는 게? 치매죠.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인간의 10명 중에 10명은 치매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닌 이상. 결국 우리는 다 뭐로 죽게 되어 있습니까? 치매. 예, 그래서 치매 중에서도 아름다운 치매가 있고 슬픈 치매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치매는 초기 증상이 길게 가요. 그러니까 45세부터 치매입니다. 45세부터 이상 단백질이 쌓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깜빡했네. 치매입니다. 초기 증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치매라고 얘기하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건망증. 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치매고요. 초기 증상이 길게 가셨다가 중기 말기로 빨리 넘어가면 중기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벽에 똥 바르는 거.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중기 말기로 2, 3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아름다운 치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슬픈 치매는 뭐예요? 초기 증상이 짧아요. 건망증이 짧아요. 중기, 우리 보통 얘기하는 치매가 길어요. 10년, 20년 갑니다. 그리고 말기는 똑같이 말기로 사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치매로 오래 초기 치매로 길게 가다가 중기 말기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리 많이 쓰셔야 되고 그리고 MBTI 자기 성격 특히 50세 이후에는 4가지 유형을 다 뭐 하시려고 해야 됩니까? 발달시키시려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F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잖아요. 저 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공부하듯이 찾아봅니다. 그리고 분석 안 하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미술관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셔서 키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열등 기능까지 다 키워 놓으셔야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12세에 내가 완성된다 그러면 어머니들 약간 좀 섭섭하실 수도 있어요. 12살 넘은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절망감이 막 밀려옵니다. 이런 젠장 막 이러면서. 그런데 뇌가 완성됐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12살 이전에는 이 IQ 검사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단위로 뇌가 바뀝니다. 한 달 단위로 좋은 자극을 주잖아요. 팍팍팍 올라갑니다. 반대로 나쁜 자극 주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럼 좋은 자극은 당연히 뭘까요? 독서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뇌 발달에 가장 좋은 건 독서입니다. 독서, 만화책 아닙니다. 제일 좋은 독서 어떤 책? 비문학책. 예, 시공간이 정확한 책, 정보가 정확한 책. 그리고 뭐 소설책 이런 것도 좋기는 좋지만 12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이야기책보다는 비문학책을 더 많이 읽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살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뇌 발달이 3개월, 6개월, 8개월, 우리는 5년. 이런 식으로 뭐야? 뇌는 변하긴 변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느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생 아이들이 열나 공부해도 다음 학기에 점수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변하는데 6개월 내지 심하면 8개월이 걸려요. 그럼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은 당연히 망쳤고요. 다음 학기에 이제 막 발동이 걸려서 그 다음 학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 기다려줘야 돼요? 1년. 그러니까 아이가 중간에 다 뭐합니까? 해도 안 되네. 난 해도 안 돼.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뇌가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뇌 발달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내 뇌가 느리지만 성장한다는 거. 8개월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저희 5년이라니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건 5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이 뇌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5년간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뇌가 음식은 닭가슴살만 음식이구나 라고 프로그램을 재조정을 해요. 근데 5년 동안 그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뇌 발달이 중요합니다. 이 칼 융이요, 어떤 훈육이나 통제, 조건 형성, 교육도 어린아이들의 선천적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선천적 경향성은 당연히 다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 보지 마시고요. 일단 부모님 본인 걸 보세요. 부모님 본인. 자, SP 있으십니까? SP. SP 한번 손 들어볼까요? SP. 네, SP. SP 유형 한번 볼까요? 저기 쓰여있는 대로 한번 볼까요? SP 유형은요, 활동하기 좋아하고요, 즉흥적이고 물질성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상품이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공부가 즐거우면 끝도 모르고 잘할 사람이 SP입니다. 예, 공부가 즐거우면. 그리고 감각적이고 유의적인 기질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변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SP 유형 학창시절에 필통이 좀 크지 않으셨습니까? 학창시절에 보면요, 색깔별로 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SP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가지 색으로만 필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필기에 대한 매력이 뚝 떨어져서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문방구에서 새로 삽니다. 왜냐하면 고장나서가 아니라 지겨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맞아요. SP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유형은 오늘은 오늘 몫에 흥분이 있고, 그죠? 오늘은 오늘 몫에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SP 유형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공부해야 돼. 안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넌 지금 공부를 해야 돼.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오늘은 요만큼만 하면 돼.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요거야 하고 딱 가시적으로 보여주면 그거 반드시 해냅니다. 예, 딱 반드시 해내요. 그리고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이나 문제집도 이렇게 좀 약간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좀 선명한 거 좋아합니다. 자, SP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유형이 뭐죠? SJ 유형 가볼까요? SJ 유형 같은 경우요, 감각적이면서도 신중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부모의 일치되고 확고한 양육 태도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학원 다니다 보면 중간에 분명히 뭐가 옵니까? 권태기가 옵니다. 예, 권태기가 오고 또 흥미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SP 유형 같은 경우는 그때 엄마가 같이 휩쓸려 버리면 얘는 같이 휩쓸립니다. 근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학원을 보낼 때, 자, 우리 이거 무슨 단계까지 가기로 했잖아. 아니면 이번 학기까지는 해보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딱 무조건 그 학기까지는 갈 수 있도록 뭐 해주셔야 됩니까? 바운드리를 딱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SP는 계속 뭐 합니까? 학원 갔다가 조금만 학미가 떨어져도 탁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그리고 SP의 문제는 또 뭐냐? S가 들어있잖아요. SJ의 문제는 뭐냐? J가 들어있잖아요. 얘는 내가 한번 학원을 안 가겠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뀔 확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SJ 유형하고는 뭔가를 시작할 때 뭐부터 딱 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시작하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지. 만약에 피아노를 배운다. 그럼 피아노를 배우면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분명히 힘든 점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딱 바운드리를 쳐주시는 게 SJ 유형한테 좋습니다. 자, SP 아동한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학원 안 가고 딴 데 갑니다. 네. SP는, SJ는 그렇게 합의를 보잖아요. 힘들어도 학원 가 있습니다. 네, 그게 SP와 SJ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해요. 성적표, 상장, 배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SJ 유형의 아이들은 상 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야? 수집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집에 보면 이렇게 잘 모아놓기도 하고, 예, 또 전통적인 교수 학습에 강한 스타일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 MBTI 어떤 유형이 공부 잘해요?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모든 유형은 다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성적을 잘 내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SJA들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교 시스템이 MBTI 모든 유형 아이들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SP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현대에 태어났어야 돼요. 과거에 태어난 아이들은 힘듭니다.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자리에 뭐 자리도 바뀌지도 않고 막 이런 식의 딱 각진 모습. 그런데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자리도 막 배치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동 수업도 하고, 또 선생님도 막 바뀌어서 들어오잖아요. 뭐 과학 선생님 따로 들어오고 영어 선생님 따로 들어오죠. SP는 그때그때마다 신난다, 새롭다, 신난다, 새롭다 하면 잘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걸 계속 가르치면 SP는 이제 어느 순간 멘탈이 쭉 붕괴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만의 세계에 빠져요. 자, SJ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SJ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SP나 SJ나 둘 다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에 잘 맞는 건 SJ예요. 자, 그 다음에 NJ 아동 학습 양식이요. 이 친구는요, 능력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커요. 한마디로 아는 척 참 잘합니다. 몰라도 뭐 해야 돼? 일단 안다고 얘기하고 손 듭니다. 네. 그리고 독자적인 공부 경향이 있고 욕구 충족까지 계속 공부를 추적해요. 그래서 약간 보면 이 친구들은 외톨이 성향 공부벌레 시간 강박이고요. 지적인 호기심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 있죠. 학창시절 때 자기 나이하고 안 맞는 두꺼운 책 들고 다니면서 자부심 느끼는 애들. 네. NJ 아이들입니다. 이런 NJ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건 허영심을 자극하면 됩니다. 벌써 이런 책을 읽어? 야, 역시, 야, 이 되게 어려운 책일 텐데, 이 책, 좀 읽고 나도 설명해줘. 나는 이거 읽다가 포기했는데. 요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이 NJ 아이들은 뭐합니까? 뜻도 모르고 끝까지 읽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한마디?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의 허영심을 끝까지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 외톨이 성향이 있고 자기 공부 스타일이 있고 자기 공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룹 활동 안 좋아해요. 네. 그리고 학원 전체에서 막 끌고 가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해서 학원 뭘 보내줘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먼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MP 아동은요. 이 친구는 약간 성직자스럽습니다. 자아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얘는 NJ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해요. 지금 전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이 정도는 알지. 너 그거 몰라. 난 이거 알아. 그래서 이 NJ 아이들은 책을 읽어도 어려운 용어를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거 써먹으려고. 네. 자, MP 아이들은요. 이 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왜 공부하지? 공부가 무슨 의미지?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P 아이들하고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책이 네 인생에서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인지. 이 인생으로 인해서 네가 어떤 삶의 성찰을 얻을 수 있는지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게 MP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독서 굉장히 좋아요. 소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NP 중에서도 ENP인 사람들 얘기해보면요. 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네. 얘는 뭐 아줌마랑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INP는요. 그런 생각을 다 머릿속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MPI들이 언뜻 보면 공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 지도하면서 많이 질문받는 게 우리 아이는 책 참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좋아해요. 학교 성적은 잘 안 나와요. 이거 MP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학교 성적은 뭐예요? 좋아요. 그러면 MPI들은 왜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안 나올 거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 철학, 왜 살지? 인생이 뭐지? 그건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문학보다 뭐 더 좋아합니까? 문학?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낙엽 떨어지는 거 밟으면서 막 이러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 성찰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종교인답다라는 게 뭐냐면요. 얘네는 경쟁하는 거 싫어해요. 자, 누가 더 빨리인지 뛰어와. 그럼 안 뛰고 걷습니다. 누가 더 먼저 제출하는 사람한테 상 줄 거야? 그러면 일기에 그거 씁니다. 꼭 상을 받아야 할까? 그리고 상을 못 받는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예,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아성찰적이고 의사소통 기술 재능은 발달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아이의 기질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각 유형별로 어떤 학습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요거 한번 찍어놔 보시고요. 찍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ISTJ, ISFJ, S형과 SF형이죠. 실제적인 사실을 조용히 수집하고 나중을 위해 조심스럽게 저장하고요. 근면성실해요. 응용적인 창의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ST, SF. INFJ는 INTJ는요. 가장 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잘해요. 참여적인 학습자이고 학문적 성취는 우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MBTI와 학교 대입, 진학, 성적 이렇게 비교해보면 INFT, INTJ 높습니다. ESTP나 ESFP 구속 없는 세계 경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친구는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경험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고 해도 실험해보고 직접 해보는 거. 수학을 가르칠 때도 직접 양을 만져보는 걸 좋아합니다.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리고 협력적인 학습 선호하고요. 장의존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필드, 상황에 굉장히 많이 자, 이거 장의존적인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INTJ는 공부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듣잖아요. 들리잖아요. 고개가 안 돌아갑니다. ESTP, ESFP는 어떨까요? 공부하고 있다가 손이 멈추고 고개가 돌아갑니다. 요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 친구가 누구냐,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느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외고 보내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죠. 왜? 외고는 다 무슨 분위기예요? 깜지 쓰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ESTP나 ESFP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좀 짜증나는 건 그거예요. TV 못 보세요. 애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TV를 본다. 볼륨을 최대한 낮춰서 본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압니다. 그 공기로 올려오는 그 주인공의 사우팅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줘야 돼요? 옆에서 같이 책 읽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아이가 편안하게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ENFP와 ENTP 외부로 열린 주기능이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도전해요. 판에 박혀있고 반복적인 거 거부합니다. 현실 적응보다는 혁신을 선호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집에서 공부를 시키실 때 장소도 좀 자주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공부하라 그러면 좀 힘든 친구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얘가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를 좀 많이 주셔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ISTP, INTP, 그 다음에 ISFP, INFP. 이거 보면요. ISTP 같은 경우는요.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분석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확률도 높고 놀자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오랜 기간 혼자 작업하는 걸 선호하고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돼요? 타임을 끊고 조금 쉬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예,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공부하고 내향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속마음. 자, ISFP나 INFP, 온화한 성격이고요. 조용하고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관여합니다. 반응을 자신에서 보이지 않고요.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SFP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공부가 아닐 경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어떤 그 연예인 오빠의 스케줄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거나, 예, 그 오빠의 어떤 그 상품을 아니면 그 오빠의 음반 판매량에 관심이 많으시면 책상에 앉아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관심이 뭔지 부모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잘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ESTJ나 ENTJ는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고 앞장서서 잘합니다. 반에서 리더일 가능성도 높고요. 부모님하고 학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친구는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하는 친구라서 어느 정도 믿고 그 대신 구조화는 시켜주셔야 돼요. 특히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누가 봐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누가 봐도 시간 관리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이거 과제 다 하고 하면 어떤 것도 하나 깊이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원 다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끊어줄 수 있는 거 끊어주고 시작을 아예 시키지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얘 왜 강남에 보면 하루 스케줄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학교 빼고 스케줄 8개인 친구들 있죠. 근데 그 친구들 어머니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얘가 다 하고 싶다 그러고 다 한다 그러고 끊자 그러면 울고 안 끊어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해주셔야 돼요? 통제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ESFJ, ENFJ. 우호적이며 조화를 추구하고요.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해요. 집단 유대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친구는 혼자 학습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ESFJ인 친구는 누가 뭐 뭘 안 갖고 와서 말을 해야 되면 대신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기능이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그게. 그럴 때 뭐 해주셔야 돼요? 아, 친구를 돕고 싶었구나.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네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뭐 해주셔야 돼요?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오지랖도 넓게 네가 왜 신경을 쓰니?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심리 유형에 따른 선호 교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거 찍어놓고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사 선생님이시면, 예,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사 선생님이면 우리 아이가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하고 안 맞으면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물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님이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뭐 이거 잘못하고 있나?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거의 아시겠지만 거의 학교 선생님은 SJ 기질입니다. SJ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학교에 딱 특화되어 있다 그랬죠. 학교 성적 좋습니다. 그리고 따다닥 잘 하셨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SJ 학교 선생님들 거의 검사하면 거의 대부분이 SJ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NF 기질이다 또는 여기 SP 기질이다 그러면 사실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머니 유형 중에 아까 제가 NF 성향 부모 아이와 함께 공감한다 그랬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어머님들이 어떤 유형의 어머님이시든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 아이 주기능이 이거구나 를 생각을 하시고 뭐 해주시면 돼요? 그 아이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춥다 그러면 뭐인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면 아이는 자기 일을 자기 알아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습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대기만성입니다. 커다란 그릇이 될 아이들이라서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게 뭐냐면요.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고 가마에다가 바로 굽지 못해요. 들자마자 다 형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두레라는 깡통에 구멍 뽕뽕 뚫어서 숯을 넣어서, 그죠? 요거를 끈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요 안에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꾸둑꾸둑 굳으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도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로 굳어요. 그럼 그때 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굽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부모님이 요 부드레가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어머님이 은근하게 계속 불을 지펴주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다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강의는 마감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따로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 유형을 어떻게 판단해요? 몇 살이죠, 아이가? 아이가 1학년이요. 아, 1학년이요? 네. 예, 1학년 아이면 놀 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놀 때, 친구랑 놀 때 양보하고, 그죠? 요런 스타일, 아까 얘기했듯이 SF형. 요거 있죠, 요런 친구. 요런 친구. 이해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가 E인지 I인지는 뭘 보면 아실 수 있냐면요. 갈등 상황에서 아이가 자기 의사표현을 잘하면 이 아이예요. 갈등 상황에서 눈물만 흘린다거나 그냥 말을 해요, 답답해 이러면 아이예요. 근데 그때 말을 해, 답답해 하시면 안 되고요. 내향적인 감정형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만약에 어머니가 E형이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 E형이죠. 네. 예, 그죠? E형이기 때문에 손 들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I형은 고민하다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가 답답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주로 많이 말해요. 빨리 좀 얘기해.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속으로 10초만 세시면 돼요. 10초요? 10초를 세시고요. 얘는요, 말로 어머니가 얘기하신 INF나 ISF인 이 아이는요, 말로 감동받지 않고요. 얘가 막 그런 모습 볼 때 그냥 뒤에서 백허그 해주시거나 안아만 주시면 돼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계속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이가 얘는 정리가 돼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싫어서 엄마랑 갈등이 일어나기 싫어서 막 대답할 거예요. 그럼 엄마는 속은 시원하지만 얘는 원하는 거 대답한 게 아니에요. 자,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속이 타오른다. 카운트 10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아주세요. 네. 네, 얼굴 보기 힘드시면 백허그. 네. 네, 네. 10초. 예, 10초. 저희 아이는 네. 다른 사람 감정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음. 너무 그러니까 소모적이네요. 뭐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오늘 피곤해? 엄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뭐 또 이런 거부터.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슬펐겠다. 뭐 이런 얘기 뭐 네.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너무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공감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머니 생각이고요. 아이는 공감할 때 행복해요. 공감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너무 다 보고 있어가지고. 자, 저는 INTJ예요. 주변을 못 봐요. 저 고등학생 때 옆에 짝꿍이 하루를 안 왔는데 몰랐어요. 누가 더 편할까요, 키우기에? 네. 근데 저하고 기질이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아이가. 예. 이게 뭐지? 아이가 그렇게 너무 신경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요.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한 줄 아시면 돼요. 그냥 1학년이잖아요. 주기능이 제일 많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좌뇌, 우뇌, 지금 제가 뇌 강의가 아니니까 MBTI로만 얘기하자면 주기능이 정말 건전하게 잘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걱정 안 하셔도 어느 순간 되면 시크해져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평상시대로 아유 그래서 네가 신경이 많이 쓰였겠구나. 아유 그래서 네가 그런 점이 안타까웠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충분히 들어주시면 돼요. 그거는요 어머니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패스틱 공감은요 OECD가 지정한 역량의 넘버1입니다. 그거 못하면 AI 못 이겨요. 저 같은 사람은 AI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감 능력은 키우고 싶어도 키우기 힘든 게 공감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실 때 아이가 피곤할 것 같다? 안 피곤해요. 어머니가 피곤하지. 두 번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는 선 바운드리도 그을 줄 알고 자제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물론 뭐 꼭 5학년이 6학년 그건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 바운드리 긋는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건전하게 주기능이 커지고 부기능이 자라 올라오면 자기 선에서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거는 걔의 일이니까 하는 한 중학생쯤 되면 충분히 그렇게 돼요. 예. 또 예. 얘는 예. 너무 오지랖이 넓다고. 아, 예. 되게 중간에 다 애들만 되게 최근에 네. 반에 애들 이렇게 반 배치 예. 그러니까 20명이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다 알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리를 바꿨나 봐요. 예. 바꾼 게 뭐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 그 바뀐 자리를 다 알더라고요. 아, 예. 그 애마다 얘가 관광학교를 뭐를 하고 아, 또 예. 어디 태권도를 가는지 태권도도 종류가 안녕하세요. 있는데 예. 뭐 종류마다 이렇게 얘는 초아 태권도 얘는 만두 태권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다 이렇게 알고 쓰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너무 과한 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ST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은 걸로만 봤을 때는요. 아까 공감 유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정보 수집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쪽은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 아까 그분은 이 친구는 정보 수집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딱딱딱 체계적으로 되고 누구는 어디고 딱 이런 게 했을 때가 마음이 딱 편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정보 수집을 하는 게 누구를 뭐 감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이용해서 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거는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가요? 그거보다 너무 예. 이제 예. 그 모든 과하면은 좀 위험한 건데 네. 너무 그 과하게 그렇게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과하다는 게 시간의 양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기 할 일도 못하고 계속 그런 것만 신경 쓰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걔 눈에 딱 봤을 때 탁탁탁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오면 그게 딱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공부 잘할 유형이에요. 공부를 할 때도 그 친구는 탁탁탁 체계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조직화를 잘할 거예요. 무슨 그럼 저기 MBTI를 뭘로 보면 될까요? MBTI 검사를요. 지금 몇 살이죠? 한 1학년. 1학년은 MBTI 검사에서 잘 안 나요. 주기능 정도만 지금 봤을 때 S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예요. 그럼 성격은 외향적인가요? 내향적인가요? 그거는 알 수 있거든요. 외향적이고 S이죠. 그러면 SE인 아이예요. 그게 주기능인 아이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정보 수집을 굉장히 잘할 거고 만약에 어렸을 때 공룡이나 자동차 좋아했으면 그거 굉장히 잘 알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특정 공룡 막 이렇게 이름 막 그죠?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뭔가 정보가 있으면 탁탁탁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모르는 걸 계속 연결해 가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친구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좋은 책이나 자료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그쪽으로 호기심 돌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학습적인 것도. 그래서 학습적인 것도 자기가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과하지 않아요. 과한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 할 일도 못 해요. 예. 그거는 그게 SE가 발달한 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아이가 그거 얘기할 때. 그렇게 좀 자기가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잘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리더도 되고 싶고 주도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머니 이게 제가 딱 어떤 상황이라고 그 친구를 안 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요. 말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친구는 말을 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다 표현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면 남겨두었다가 또 이어서 해요. 예. 어디 수업을 가든 어딜 가든 제가 최근에도 어제도 참관 수업이 있어서 갔는데 혼자서만 계속 선생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직 1학년이라서 1학년에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깔아앉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막 깔아앉다고 해서 손도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아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맥락 파악하는 아이가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